태풍이 지금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시간 뒤 9시쯤에 부산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새벽부터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 새벽부터 밖 기자 모습 달라지는 것만 봐도 태풍의 영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게 실감나는데 지금은 아까보다 더 세졌겠죠? 네, 저는 현재 부산 밀락항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바람이 상당히 강해진 상태입니다. 빗줄기도 굵어진 상태여서 태풍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은 3시간 뒤인 오전 9시쯤 부산 동쪽 40km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전 9시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60헥토파스칼로 강도 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폭풍 반경은 서쪽 100km인데 부산 전역이 이 반경에 들어가게 돼 엄청난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145km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태풍 말삭 때 이미 부산 지역에 최고 140km의 폭풍이 몰아쳤던 만큼 이번에도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오전 10시 54분은 만조 시각으로 태풍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기상조 현상과 겹치면서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일에 따른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부산 지역에 최고 300mm의 많은 강수량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취재하시고요. 부산은 태풍 마이삭 때도 2명이 숨질 만큼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네, 불과 나흘 전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강타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강풍에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던 60대 여성이 갑자기 유리가 깨지면서 과다 출혈로 숨졌고 기장군에서는 지붕을 점검하려던 70대 노인이 강풍의 아래로 추락하면서 사망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고층 빌딩이 많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의 유리창이 강풍으로 깨지면서 2차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아직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많아 또다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될 수 있으면 강풍이 불 때는 집 안팎 모두에서 유리창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밀락항에서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한반도로 오기 전에 밤사이 일본을 지나갔습니다. 시속 234km의 강풍이 관측되는 등 맹렬한 기세로 규슈 전역을 항타했고 180만 명 이상에게 피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일본 규슈 남쪽 아마미 오시마. 비바람의 야자수와 전깃줄이 정신없이 흔들리고 파도는 방파제를 넘어 해안 도로까지 밀려듭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5m, 시속 234km의 강풍이 불면서 건물 지붕이 뜯겨 날아가 버리고 전봇대도 쓰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시내 곳곳에서도 유리창이 깨지고 가로등이 휘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주택은 아예 붕괴됐습니다. 하에서는 맹렬한 기세를 유지한 채 밤사이 규슈 서쪽 바다를 따라 북상했습니다. 규슈 전역이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갔고 나가사키에선 초속 59.4m, 시속 213k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지금까지 규슈에서 21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43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규슈 전역에 걸쳐 184만 명에게 긴급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인근 야마구치현과 시코쿠 지방의 575만 명에겐 피난을 권고했습니다. 후쿠오카 등 주요 공항의 항공편 600여 편이 결항됐고 규슈 지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신칸센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규슈 지역에는 최고 10m의 파도가 예보됐고 폭우로 인해 미야자키현 등의 하천들은 범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에서는 오전 중에 일본을 벗어나지만 여전히 규슈 북부 등은 태풍권에 포함돼 있어 강풍과 폭우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네, 의사들이 다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쉽지 않습니다. 전공의 단체 지도부는 업무 복귀를 선언했는데 절대 복귀할 수 없다는 내부 반발이 극심해 몇 시간도 안 돼 복귀 결정이 번복됐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한다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는 모자라고 아예 철회해서 없던 일로 하라는 겁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집단 휴진을 주도해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결정한 건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 명분이 약해진 데 따른 겁니다. 그러나 몇 시간 되지 않아 그 결정은 번복됐습니다. 정책 철회 없이 파업 중단은 안 된다는 상당수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대위는 복귀 계획을 철회하고 오늘 오후 1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복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서 모든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업무 복귀 시점은 오늘 이후 다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위원장은 복귀 결정 이유를 전공의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파업을 지속하는 건 필패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 의대생들이 오늘 0시 마감된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에 응하지 않은 채 강경투쟁을 이어가기로 한 것 역시 전공의 결정 번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미 접수기간 재연장은 없다고 못을 박은 만큼 신청하지 않은 의대생은 올해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습니다. 결국 전공의 의대생들의 예상치 못한 반발에 풀리는 듯했던 의료계 상황은 다시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국유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야영객들이 고립돼 군용 헬기를 이용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한 야영객 일행이 산불이 난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를 몰고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캘리포니아 시에라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만에 주변 지역으로 번지면서 야영객 150명이 고립되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10여 명이 다쳤고 최소한 2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구조가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200명 이상 구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불길이 저수지 주변 야영장에서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를 막아 대피와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대 주택 등 약 3천여 개 건물이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영객들에게 현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저수지로 뛰어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차량 대피 영상을 공개한 야영객은 현장에서 조금만 늦게 출발했어도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f we had stayed just 10 minutes more, we might not have been so lucky. 캘리포니아 남부 유카이파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 5만 4천여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고 불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동부 알파인 지역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의 기온이 섭씨 47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까지 겹치면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터키에서 출발한 보잉 737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키예프 공항에 착륙한 모습인데요. 흰색 티에 분홍색 바지를 입은 한 여성이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1일 이 여성이 비행기가 착륙하자 비상 탈출구를 열고 이 같은 돌발 행동을 했다는데요. 예상치 못한 승객의 행동에 공항 보안요원과 경찰, 응급차까지 긴급 출동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승객은 기내가 너무 더워서 공기를 쐬려고 날개에 올라갔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해당 승객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합니다.